자,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미축이 진행 중이거든요. 어, 미축이 다 끝나고 하려면은 시간이 좀 애매해서 미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축이 뭐 PK를 놓친 것도 있고 동점골 못 킨 것도 있어서 일단은 뭐 아직 후반전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 경기 결과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국축이랑 일축 그래도 어제 고배당을 한번 적중했기 때문에 오늘도 배당을 높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합을 어제 조금만 더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어땠을까. 물론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운데 일단 국축, 호축, 일축 총 17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센트럴하고 이제 퍼스글로리의 경기인데 일단 뭐 상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뭐 아주 큰 차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지금 잠시만요. 지금 센트럴이 순위가 지금 하위권에 있긴 한데 퍼스글로리가 워낙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 납니다. 득점도 이제 퍼스글로리가 이제 최소 득점 팀이고 14골로 가장 득점이 적고 실점도 48골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득실도 센트럴한테 이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유리한 게 없다. 그나마 이제 센트럴이 홈에서 성적이 안 좋은 점인데 퍼스글로리도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홈이나 원정이나 좋을 수가 없죠. 지금 성적을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홈팀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센트럴이 지금 결장도 크게 없어 보여서 웬만하면 홈사이드로 보면 되는데 이 센트럴의 이제 문제가 뭐냐? 최근 승리가 없습니다. 10경기 5무 5패. 그리고 아챔을 빼면은 리그 포함하면 8경기인데 8경기 5무 3패. 즉 최근에 올해 들어서 거의 못 이기다 보니까 아무리 퍼스글로리가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퍼스글로리도 지금 8경기째 승리 없긴 하거든요. 오클랜드 잡고. 근데 생각보다 실점이 막 그렇게 많이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최근에 웨스턴 시드니나 브리즈번한테 이제 뭐 3골 4골 내주긴 했는데 그 전에 보면 뭐 0대 0도 있고 뭐 한 골차. 그래서 이 센트럴의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뭐 지난번 1위인 오클랜드하고 비기기도 했지만 쉽게 승패를 가져갈 수가 없다. 왜냐면 퍼스글로리도 뭐 득실에서 당연히 다 밀리고 안 좋은데 센트럴도 승리만 보면 4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센트럴도 홈에서 득점이 한 자릿수다 보니까 퍼스글로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이 1.8이면 좀 애매합니다. 저는 패스할게요. 그리고 언어보더 센트럴은 오버 가능성이 높은데 이 퍼스글로리 최근에 오버 났던 것도 상대방이 골을 많이 넣어서 그렇지 본인들의 득점력으로 볼 때는 언더입니다. 언더. 그래서 센트럴이 만약에 다득점을 못한다. 그러면 언더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보다 살짝 애매하다. 그래서 첫 경기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구마모토 사간도스. 뭐 상성은 특별한 거 아니면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전적이 사간도스가 우세합니다. 구마모토 상대로. 거의 대부분 컵대회에서 만났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20년도 이후에 진 적이 없습니다. 3승 1무. 그리고
지금 구마모토의 그 성적을 보면 사간도스하고 별 차이가 없긴 해요. 승점이 같긴 하지만 득실도 같고, 그리고 뭐 홈이나 원정 성적이, 그러니까 원정에서 승리가 없긴 합니다. 사간도스가. 근데 리그 초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장자들도 수비, 미드필더, 공격에 한 명씩 있긴 합니다. 구마모토. 사간도스도 미드필더의 뭐 명단 제외부터 지금 한국 그 주전기포도 이제 명단이 제외됐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뭐 퇴장이나 이런 경고 누적 결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마모토도 지금 홈에서는 연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승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야마구치 원정을 잡았고, 그리고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초반에는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4실점도 하고. 네, 최근 도야마까지 이기면서 연승. 물론 이제 컵 대회에서는 연장 가서 이제 지긴 했지만, 구마모토도 컵 대회 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일정 부분도 보면은 둘 다 컵 대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사간도스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사간도스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승까지 보긴 어렵고, 왜냐하면 그러려면 득점이 좀 좋아야 되는데 사간도스도 아직 득점력이 1득점 이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타랑 야마구치 가도록 할게요. 일단 하위권 싸움인데, 뭐 득실은 야마구치가 좀 더 좋습니다. 뭐 승점도 1점밖에 차이 안 나고, 뭐 아키타가 뭐 홈에서 이제 한 경기밖에 없어서 1패긴 한데 야마구치도 원정 2패입니다. 둘 다 승리가 없다. 그리고 뭐 결장 부분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상성도 비슷하고, 둘 다 뭐 홈이나 원정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리그만 보면 4연패 중이거든요. 초반에 연승 이후에 4연패 중이라 연패를 좀 끊어야 됩니다. 뭐 컵 대회 이기면서 뭐 연패를 끊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아직도 연패 중이고, 그리고 야마구치가 그 컵 대회를 이기면서 얘네도 4경기 만에 승리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졌던 경기들이 한 골 차입니다. 구마모토도 그렇고, 뭐 오미야도 그렇고, 그 반포레 고우전도 그렇고. 그래서 야마구치가 지더라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아키타도 뭐 워낙 연패를 하고 이제 실점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득실 부분에서는 그래도 야마구치가 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길 가능성이 좀 커요. 그렇다고 야마구치 프렌 가기에는 살짝 좀 애매합니다. 아키타가 딱 홈 경기를 한 경기밖에 안 해가지고 뭔가 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냥 요거는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미토하고 이와키. 자, 여기도 순위가 보면은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초반이기도 하고 승점은 딱 3점 차이예요. 근데 득실이 살짝 미토가 좋은 편인데, 이와키는 아직 1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토는 홈에서 아직 무패 중이거든요. 1승 2무. 그래서 이와키가 승리도 없고 원정 무득점이고, 미토는 또 홈에서 무패다 보니까 미토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 지난번에 이와키는 이마바리 전에 주전기퍼 퇴장도 당했고 2경기 득점이 없고 해서 뭐 지난번 오미야 전에 뭐 비기면서 뭐 연장까지 갔지만 승부 차이 끝에 이제 컵 대회도 떨어지고, 지난번 이와키 때문에 오미야 승 갔다가 오미야 퇴장 때문에 좀 아쉽게 됐었는데 그 한 경기, 어쨌든 흐름으로 봐서는 미토가 지난번 구마모토전 승리도 그렇고 홈에서 득점력도 괜찮고 해서 미토 승 봅니다. 요건
그리고 이번 특징이 J리그는 언오버가 없습니다. 어제는 챔피언십이 없었는데 오늘은 또 J리그가 없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호축이랑 아마 국내 축구는 있을 거예요. 언오버가. 참고들 하세요. 자. 그리고 도야마하고 센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야마 그리고 센다이 뭐 전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센다이가 뭐 4번 붙어서 4번 다 이겼는데 가장 최근도 19년도라 사실 최근 전적이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일단 도야마가 순위가 좋다. 승격한 팀 치고는 지금 2부에서 상당히 좋고, 지난번에 제프전도 제가 오버를 봤죠. 제프 승과 오버를 봤는데 뭔가 이제 제프가 워낙 지금 리그에서 성적이 좋다 보니까 뭔가 컵 대회는 뭐 오히려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버를 1순위로 봤잖아요. 근데 도야마가 쉽지 않은 제프 상대로 4대2, 최근에 이와타나 반포레고도 다 다득점, 홈에서 3승 무패입니다. 컵대회 포함. 그래서 아무리 센다이가 이제 뭐 쉽지 않은 상대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원정 성적의 그 결과 도쿠시마 원정도 졌고, 그리고 최근에 미토나 이와타 상대로 실점이 좀 많았어요. 다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흐름상 도야마 쪽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센다이는 지난번 컵대회 연장의 승부차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도야마가 조금 더 괜찮다. 그래서 저는 도야마 승 보는데 배당은 센다이 쪽으로 빠지거든요. 뭐 결정자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센다이도 결정자가 거의 없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이거 도야마 풀행 가야죠.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도야마 승무 사이드 봅니다. 그래서 몰라요. 3부에서 2부 올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초반에 성적은 좋습니다. 센다이가 홈이면 가기 좀 빡세죠. 근데 원정이라서 저는 풀행 가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후지에다 하고 바렌나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그래도 조금 상위권인데 일단 상성이 바렌나가 좋습니다. 근데 최근 홈에서는 진 적이 없긴 해요. 예전에 한번 졌지. 최근 23, 24년도 1승 1무입니다. 그래서 후지에다의 약 우세 정도 보고 상성은. 그리고 지금 순위를 보니까 바레나가 3위거든요. 1위 제프하고 이제 4점 차고 유일하게 이제 J리그 2에서 무패 팀입니다. 바렌나가 4승 2무. 그리고 후지에다는 득실이 뭐 마이너스가 아니긴 하지만 워낙 바렌나가 성적이 좋기 때문에 물론 홈에서 4승이고 원정 2무입니다. 그래서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긴 해요. 바렌나가. 결장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일단 후지에다 컵대회 졌습니다. 반포레고한테.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졌거든요. 6경기 만에. 아직도 리그는 5경기 무패 중이다. 첫 경기 지고 나서 무패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지에다. 그리고 바렌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최근에 다득점도 하고 뭐 컵대회 포함 무패긴 해요. 군마한테도 이제 연장 가서 이겼기 때문에 컵대회도 올라가고 했는데 원정에 여전히 불안한, 원정 컵대회 포함하면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그래서 후지에다가 이제 홈에서 실점이 적은 것도 있고 그 도쿠시마전 제외하면 최근에 페이스로 봤을 때는 뭐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라서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그래도 승패로 본다면은 뭐 무패인 바렌나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일 수는 있는데 아직 초반이라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 보겠습니다. 자, 이마바리 야마가타. 자, 이마바리도 순위가 높은데 얘네도 3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지금 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5위. 득실도 괜찮고 야마가타가 득점이 더 좋긴 하지만 실점이 많아요. 그리고
원정 야마가타는 패가 많습니다. 물론 이마바리도 홈에 비해 원정이 성적이 좋긴 합니다. 원정은 전승인데 3승, 홈에서 아직 1승이 없어요. 2무 1패. 그래서 어쨌든 홈의 승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왜냐, 3경기 2무 1패인데 득점이 없습니다. 원정에서만 득점을 했지 아직 홈에 득점이 없다. 그 전에 3부에서도 홈에서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거든요. 어쨌든 첫 경기 지고 5경기 무패 중. 그리고 컵 대회도 안 했습니다. 이마바리는. 그래서 몬테디오 야마가타보다 일정도 조금 더 여유로운 편이고, 왜냐면 26일날 컵대회를 했으니까. 뭐 체력적인 문제. 물론 야마가타도 컵대회 포함 4경기 무패긴 합니다. 3승 1무. 최근에 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제프 원정도 2골을 넣었고, 그리고 미토나 오미야전도 1골 차로 졌기 때문에 리그 초반 3연패 하다가 이제 4경기 무패 중인데, 원정이라서 좀 불안해요. 근데 이제 이마바리도 홈에서 득점이 없다 보니까 요것도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흐름상. 그래서 요것도 무 본다. 자, 제주 17경기니까 제주 이랜드까지 가죠. 이랜드까지 가고 쭉 이어가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제주 수원FC. 자, 둘 다 순위가 안 좋아요. 제주나 그 수원FC나. 지금 보면은 수원이 꼴찌고 수원FC가, 제주가 그 바로 위인데 리그 초반이라 이게 순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1점 차 이 정도라서 한 경기로 다 순위가 바뀌는 사이즈예요. 다만 이제 수원FC가 아직 1승이 없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이 수원FC고, 그리고 제주나 수원FC나 결장이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상성에서 제주가 수원FC 상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이제 5경기 연속 무패 중이거든요. 3승 2무. 그래서 상성에서 밀리다 보니까 제주가 조금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제주도 첫 경기 서울 이기고 난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유일한 1승이에요, 그게. 김천한테도 이제 3대2로 지고, 최근 대전한테도 3실점 하면서 은근히 홈에서 최근 실점이 좀 있었습니다. 득점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반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승이 없는데 최근 2경기 홈에서 다 비겼습니다. 서울, 울산. 그리고 광주 원정도 비겼었고, 대전도 1골밖에 차이가 안 났어가지고 제주 우세로 보긴 하는데 확실하게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 저는 제주 승무로 보지만 가진 않겠다. 어느 보 가기도 애매하고, 왜냐, 수원FC가 득점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언더 가기에는 이게 리그 초반이라 섣불리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 승무 보지만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랜드하고 부천. 자, 이랜드가 7위고 이제 부천이 2위인데 승점이 불과 2점 차이에요. 리그 초반이라. 득실도 비슷하고. 다만 이제 이랜드가 홈에서 무패인 점. 그리고 부천도 한 경기밖에 없긴 하지만 1승 무패예요. 그래서 둘 다 홈 원정 흐름이 괜찮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더 많은 이랜드가 홈에서는 수원 삼성도 잡고 했기 때문에 최근 컵대회라든가 인천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선 강합니다. 그리고 부천하고의 상성에서도 많이 좋고, 최근 4경기, 5경기죠. 5경기 3승 2무 홈에서. 그래서 부천도 최근에 컵대회, 그리고 안산 경기, 그리고 최근에 졌던 건 부산 경기 딱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부천도 흐름이 좋긴 하거든요. 요 경기는 이게 어느 보로 가야 될지 고민 중인 게, 이게 이랜드 쪽을 좀 더 보긴 하는데
부천도 보면 득점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무를 가야 될지 오버를 가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 승만 가기에는 뭐 다득점 무승부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패 중인 이랜드가 그래도 연패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천은 연승 중이긴 한데 저는 이거 이랜드 승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배당 대비 이랜드 승을 좀 더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오버를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홈을 믿겠다 이랜드. 상성도 그렇고. 자, 그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천안시티하고 김포. 초반이라 솔직히 막 어디가 이긴다는 그게 흐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상성을 좀 보고 그렇게 참고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천안시티는 김포 상대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홈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단 둘 다 순위가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리그 초반이라 아주 큰 뭐 문제점은 아니라 생각하고 물론 초반에 좋으면 좋겠지만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으로 봤을 땐 일단 천안이 컵대회를 이겼죠. 김포도 이겼고. 근데 김포가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1승 1무. 그래서 안산, 부산 그리고 컵대회까지 하면 3경기 무패인데 3경기 동안 실점이 없다. 원정에서. 그리고 천안도 보면은 최근 컵대회랑 충남 아산전 그래서 그 전에 부천 전남전을 지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승패로 보면은 천안이 많이 져가지고 뭐 상성에서도 밀리고 해서 이제 뭐 김포 쪽을 좀 볼 수도 있는데 아직 초반이고 그리고 김포도 원정에 실점이 없긴 하지만 뭐 무조건적으로 이긴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홈 원정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브리즈번하고 오클FC 가도록 할게요. 일단 요 앞전 경기들이 이제 2시 경기 1시부터 2시 경기고 그리고 브리즈번부터 요 밑에가 이제 3시 이후 경기라서 좀 따로 묶어서 갈게요. 자, 브리즈번하고 오클랜드. 자, 오클랜드 1위입니다. 브리즈번이 최근에 뭐 흐름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오클이 무패를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지금 퍼스글로리전 이후에 5승 4무 9경기 그 무패 중이고 최근에는 3연속 무승부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브리즈번이 워낙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오크라 FC하고 득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점도 그렇고. 그리고 유일하게 홈에서 1승이 없는 팀이에요. 브리즈번. 그리고 오클 FC는 원정 성적도 좋고. 그래서 뭐 팀의 경고 누적과 뭐 수비에 좀 장기 부상자들 몇 명 있고 오클 FC는 딱히 결장자가 없어서 결장 부분에서도 좋습니다. 뭐 신생팀이라 상성은 뭐 볼 게 없어요. 한 번밖에 안 붙어가지고. 근데 브리즈번이 어쨌든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뭐 승률이 좋긴 해요. 시드니도 잡고 퍼스글로리도 잡고 그리고 애들레이, 웰링턴, 피닉스 다 비기고. 근데 홈에만 오면은 못 이긴다. 득점도 저조하고. 그래서 그래도 무패 흐름인 오크래프C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전 오크래프C 승 봅니다. 배당도 1.7이면 괜찮은 것 같고. 뭐 브리즈번이 혹여라도 이제 변수가 나와서 비길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비길 거 생각하면 언더로 접근해야 된다 봅니다. 오클랜드가 뭐 원정에서
보통 많이 득점에 한 2득점? 뭐 4득점 한 적도 있긴 한데 1득점도 있고 그래서 브리즈번이 의외로 홈에서 경기들을 봤을 때 대부분 언더였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냥 승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타하고 제프 가도록 할게요. 자, 이와타 같은 경우 4승 2패. 근데 제프가 6전 전승이라서 득실도 괜찮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이 정도로 성적이 좋은데 리그에 과연 신경을 쓸까? 컵 대회. 리그만 신경 써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기세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가면 승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리그 초반 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상대하는 이와타가 좀 빡센 게 제프도 전승인데 원정 3승 무패. 이와타도 홈에서는 3승 무패입니다. 득실도 오히려 제프보다 더 좋고 10골에 3실점이니까. 그래서 무패 제프가 오늘도 무패를 이어갈지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일단 상성은 반반이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일단 이와타는 이제 FC 오사카하고의 이제 컵 대회도 이겼고 제프는 또 도야마전을 졌기 때문에 흐름이 한번 끊기긴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와타는 중간에 연패 이후에 지금 3연승 컵 대회 포함 그리고 홈에서는 또 3연승 해서 제프도 일단은 워낙 오버 성량이 많고 최근에 이와타도 득점이 많다 보니까 오버 성량이라 이것도 오버를 가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언오버가 없습니다. J리그는.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무 가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이와타도 어쨌든 최근 흐름이 좋고 그리고 일부에서 나간 팀이잖아요. 이와타가. 그래서 제프도 원정에서 성적이 좋긴 한데 지난번 반포레교전 선제골 내주고 역전을 했고 삿포로전도 실점을 결국엔 했기 때문에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 봅니다. 무. 에이메하고 오이타 가도록 할게요. 자, 에이메가 꼴찌인 걸로 아는데 일단 득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득점은 에이메가 조금 앞서지만 실점이 14골이라서 오이타가 실점이 진짜 적거든요.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4실점입니다. 그리고 에이메 성적이 1무 5패예요. 너무 안 좋습니다. 홈에서 4전 4패. 물론 오이타도 원정 승이 없긴 하지만 너무 안 좋다. 에이메 성적이. 그리고 그나마 이제 믿을 건 상성인데 상성도 오래된 전적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전적은 3대2 홈에서 승리했던 전적. 뭐 홈에서 약 우세긴 합니다. 그래도 에이메가. 근데 이제 최근에 아키타의 컵 대회까지 포함하면은 패배가 더 늘어나죠. 5연패입니다. 5연패 홈에서. 그래서 연패를 좀 끊어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에이메 입장에서는. 근데 오이타도 보면은 홈에서 무패인데 1승 홈에서 1승 3무 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원정은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1무 1패. 그리고 지난번 야마구치전도 홈에서 졌기 때문에 최근 5경기, 6경기 승리가 없죠. 그래서 에이메도 안 좋긴 하지만 뭐 승률로 따지면 오이타도 승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중요한 점은 그래도 에이메가 홈인점을 감안하고 최근에 4연패 할 동안 그래도 골은 꾸준하게 넣었습니다. 그 도야마전 빼고는 대부분 다 한 골 차예요. 졌던 경기들이. 그래서 이것도 6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다. 그렇다고 오이타도 쉽게 질 것 같지 않아서 이것도 무 봅니다. 무 찍고 넘어갑시다. 요거. 그 다음 도쿠시마하고 오미야. 지난번 오미야가 이제 못 이기면서 아쉽게 됐는데 퇴장 때문에 그래요. 퇴장. 일단 상성 보면은 반반입니다. 반반. 자, 오미야가 성적이 괜찮죠. 제프 다음입니다. 득실도 괜찮고 5승 1패. 근데 도쿠시마가 홈에서 1승 1무고
5승 중에 4승이 홈에서 했던 오미야 승리이기 때문에 원정은 사실 크게 좋다고까지 볼 수는 없어요. 1승 1패라서. 오히려 도쿠시마가 홈에 무패니까 더 좋을 수 있죠. 공격에 한 명 부상이 있네. 주앙 빅토르 브라질 선수. 2골 넣고 있는데 부상이고 부상 중입니다. 지금 오미야는 딱히 결장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땐 일단 도쿠시마 4경기 승리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경기 언더예요. 언더. 도쿠시마가. 왜냐면 도쿠시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점이 2실점입니다. 오미야가 3실점인데 최소 실점 팀이에요. 지금까지. 1, 2위입니다. 실점으로만 보면. 근데 이제 오미야가 득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0대0 무가 2번이나 있었고 최근에 걸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3경기 연속 무득점. 그게 걸리는데 그거 아니면은 실점도 1실점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오미야의 원정인 거를 감안하면은 비길 가능성이 좀 크죠. 왜냐면 도쿠시마는 또 컵대회를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미야는 3부에서 이제 2부로 올라왔는데 초반 성적이 좋긴 하지만 아직 원정 데이터가 많지 않고 지난번 이와케전도 연장의 승부 차이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이기긴 했지만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도쿠시마보단. 그래서 요 경기도 그렇다고 도쿠시마 프렌 가기에는 도쿠시마가 득점력이 높지 않아서 이것도 그냥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애매해서 무승부 간다기보단 초반이기도 하고 득점력 좋으면 프렌 갈 텐데 득점력이 문제예요. 도쿠시마. 그래서 이것도 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자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무를 좀 잡아봅시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김천상무하고 강원FC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천상무 강원FC 보면은 지금 강원이 8이거든요. 근데 승점이 1점 차밖에 차이 안 납니다. 김천하고. 여기도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장이 김천이나 강원이나 막 크게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상성이 김천이 강원을 많이 좋거든요. 최근에 5연승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홈 경기를 져가지고 그래도 김천상무 약 우세입니다.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이제 전북한테 진 거 빼고는 패배가 없습니다. 제주 원정부터 서울 원정, 안양 원정, 광주까지 지금 2승 2무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대구한테 역전패 당하고 3경기 무패하다가 지난번 서울한테 졌죠. 그래서 강원도 졌던 경기들 다 한 골 차예요. 그래서 김천상무가 흐름은 유리하긴 한데 강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김천상무가 최근 광주하고 비긴 것도 있고 0대0으로 강원도 실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경기도 비길 가능성 높다 보여져요. 저는 무 쪽 보겠습니다. 무. 무가 너무 많네 오늘. 2무씩 나눠 가야 되나? 이게 3무로 가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 자, 그 다음 FC 안양하고 전북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9위하고 10위 사실 FC 안양이 이제 2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적이 많지는 않아요. 전북하고 아마 컵대회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일단 전북이 FC 안양보다 1점이 적습니다. 승점. 뭐 초반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전북에 퇴장이 한 명 있죠. 지난번 포항전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가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둘 다 뭐 FC 안양도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있긴 한데 큰 차이는 없다 보여주고 자, 안양이 첫 경기 울산 잡으면서 뭔가 돌풍이 일으키나 했더니 내리 3연패 당했죠. 서울, 광주도 역전패 당하고 김천상무한테도 3실점하고 근데 지난번 대구를 이겨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이게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전북 그 퇴장도 있었고 근데 전북이 어쨌든 시드니한테 일단 떨어졌고 그 아챔2
그래서 이제 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일단 전북도 보면은 두 번이나 지긴 했는데 강원이나 울산한테 다 한 골 차여서 안양도 뭐 홈이고 뭐 여러모로 생각하면 전북이 조금 더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전북 승무를 볼게요. 안양이 뭐 서울전도 선방을 하고 뭐 광주, 뭐 대구, 울산도 잡긴 했는데 전북이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것까지 무승부 보면 무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뭔가 이 경기는 저는 FC 안양이 지난번 이겼고 연패를 끊었는데 전북은 아직 4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타이밍상 전북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북 승무를 보고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저는 건너뛸게요. 오늘 패스한 경기가 한 2경기 되죠. 제주 승무랑 이제 전북 승무. 왜냐면 이제 중간에 무승부 봤던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무승부 보기엔 좀 애매하다. 확실히 좀 애매한 건 뺍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일단 낮 경기는 좀 짧게 가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그래도 지금 한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만 마무리하고 해축은 아마 어제처럼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보고 올게요. 보고 온다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보면은 그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 말하면서 하려면 시간이 2배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경기가 많아서 2시간 할 거 1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뭐 1시간 할 거 30분이 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축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뭐 시간 되면 이제 조합까지 다 만들고 와서 바로 그냥 하는 걸로. 그래서 낮 경기는 아마 어제보다 더 고배당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젠 그래도 오버라도 보였기 때문에 언오버를 묶어갔지만 오늘은 승패보다는 거의 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프렌이 됐든 뭐 무승부가 됐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충남 아산하고 성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이 K리그2에서 이제 초반에 성적이 좋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승점이 8점입니다. 8점인 팀이 4팀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득실이 플러스 3이라서 아마 그래서 3위 같은데 일단 무패입니다. 2승 2무로 K리그2 유일한 무패팀이에요. 그리고 충남 아산은 아직 1승이 없는 팀이고 그래서 무패팀과 1승이 없는 팀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충남 아산이 아직 홈 경기가 없습니다. 그 4경기 전부 다 원정이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컵 대회조차 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다. 처음 홈 경기라서 그게 조금 걸린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충남이 최근에 성남 상대로 좀 좋았습니다. 원정 가서도 2번이나 이겼고 홈에서 비겼고 그리고 특히 홈에서도 예전에 한 번 졌지 최근엔 진 적이 없어요. 20년도 이후도 1승 1무 뭐 그 전에 전적까지 포함하면 4연승까지 했기 때문에 홈에서 딱 한 번 졌거든요. 7번 붙어서. 이러면 상성은 이제 충남 아산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다 원정 경기였고 홈 경기 첫 경기고 3경기 내내 골이 없다는 거. 이 득점력에 이제 문제입니다. 충남 아산은.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컵 대회 연장 가서 떨어졌습니다. 승부차이 끝에.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컵 대회가 날짜가 한 일주일 전이에요. 아까 J리그 컵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성남이 유일하게 무패팀이라 했잖아요. 컵 대회 포함 90분 기준 무패긴 해요. 지긴 했지만 승부차이기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충남 아산이 처음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도 데이터는 성남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성남 쪽을 좀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충남 아산이 정배를 받았지만 뭐 상성도 이제 성남 상대로 좋지만 지금 현재 그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남 프렌 봅니다. 이거 배당이 충남 아산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첫 경기라서 뭐 데이터도 없고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겠고 최근에 또 원정이긴 하지만 득점이 없었고 그럴 바에는 성남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성남 프렌 이게 저는 성남이 정배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남이 프렌을 받았다. 그래서 성남 프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도 괜찮고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아예 한풀님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듣느라 수고하셨고 매번 얘기하지만 오늘 미축도 그렇고 뭐 국축, 호축, 일축 다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경기 결과가 많이 나와요. 50%만 맞아도 어쩔 때 보면 잘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배당 위주로 갑니다. 다폴더 막 2경기 가거나 뭐 해축은 2경기 갈 수 있는데 여기는 2경기 가기는 좀 빡세요. 그래서 기본 3경기를 깔고 많으면 4경기 무승부도 많이 보이면은 뭐 2무를 나눠 갈 수 있는데 딱 뭐 3경기 4경기 뭐 그 정도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막 3무를 묶어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무승부가 많이 보여서 무승부를 잘 골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승패도 당연히 뭐 프렌이 있으면 프렌 위주로 해서 낮 경기 이렇게 가고 조합은 아마 12시까지 마무리해서 1시 경기. 근데 1시 경기 센트럴 패스를 해도 구마모토가 1시 경기라서 천상 1시 기준으로 12시, 1시간 전에는 그래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12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해축은 한 3시? 근데 분석을 하고 오면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로 시간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맛점들 하시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